자, 61번 문제입니다. 자, 6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외워두실 게 있습니다. 자, 요 알파 값은 i고요. 베타 값은 마이너스 i입니다.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고요. 실수와 과정을 건너뛰시길 바래요. 두 번째,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파 있는 거 따로, 더하기 베타 있는 거 따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먼저 문제 형태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얘 보시면 알파가 1, 베타 2, 알파 3, 베타 4 이런 식으로 제곱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만일 알파 베타 값이 다르다면 i하고 뭐 2i 이렇게 다르다면 나눠서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얘는 i하고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같이 판단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i죠. 그 다음에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i고 베타 4제곱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씩 묶어 나가면 우리는 그 결과물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4개씩 묶어 나갔을 때 몇 개가 남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2000이 4의 배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그냥 0이 됩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복소수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해서 i에다가 1999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4개로 묶었을 때 4개씩 묶어 나가면 뒤에 3개가 남는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4개씩 묶어 나간다고 했을 때 앞에서 묶거나 뒤에서 묶거나 값은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냐면 얘 3개의 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앞에서부터 묶어 나간 다음에 뒤에 남는 것을 채택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 개수 중에서 남겨야 될 것을 앞에서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네, 62번 문항입니다.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은 인수분해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알파 바 있고 여기도 알파 바 있죠. 그래서 먼저 요거 두 개를 인수분해로 알파 바로 묶어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타 바, 여기 베타 바 있죠. 자, 요것을 베타 바로 묶어내면 알파 더하기 베타 해서 공통인수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로 묶어내시면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고요. 그래서 두 개의 합은 5가 될 거고 켤레도 그러니까 실수니까 5가 돼서 답은 25가 되겠습니다. 63번 문제입니다. 먼저 Z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실수화를 하면 분모 분자에 i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i,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 세 번째 거는 플러스 i, 네 번째 거는 플러스 1, 다섯 번째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겠네요. 그때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음의 실수.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z는 순허수여야 됩니다. 그럼 순허수가 몇 번마다 반복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규칙을 나열해 볼게요. 제일 먼저 이렇게 되면 순허수죠. 두 번째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플러스 1 마이너스 i까지 있으면 또 순허수죠. 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보시면 얘는 첫 번째 n이 1일 때 얘는 n이 5일 때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4씩 증가한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n은 4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1꼴이 될 거고 자 이때 k는 음아닌 정수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니까 4k 플러스 1이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은 K값을 찾아내면 될 거고요. 이때 가능한 K의 값은 3부터 24까지 총 몇 개가 될 거냐? 22개가 되겠네요. 자, 64번 켤레복소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찾아야 될 것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요 값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찾아내야 될 정보가 여기 있네요. 자, 얘는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주어져 있는 알파 베타 켤레가 4라는 걸 이용을 할 건데 얘는 알파 켤레 베타도 4가 되겠죠? 요 성질을 이용을 하시면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냐? 베타 켤레는 알파분의 4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알파 켤레는 베타분의 4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더 할 건데요.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는 알파분의 4 더하기 베타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알파 베타분의 4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시면 3-3i는 알파 베타 분의 4의 3 플러스 3i입니다. 라고 쓰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요걸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알파 베타가 4i가 나옵니다. 요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거냐면 아까 썼던 요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i를 실수하지 말고 제가 요거는 좀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3으로 묶어냈을 때 1-i고요. 여기는 12에다 1 플러스 i에다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항을 해서 정리하실 때 이 방법을 쓰신다면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어떻게 될 거냐? 봤더니 얘는 3 플러스 3i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의 4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10i가 됩니다. 자, 65번 문제. 자, 65번 문제는 요 값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x-1을 곱하면 x세제곱은 1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만일 문제가 확정이 돼서 오메가 바도 문제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까지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이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생각해 보시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는 1입니다. 요거까지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F1, F2, F3을 찾아가시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1은 오메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 1번에서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될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F2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4제곱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에 오메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F3은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6제곱 해서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이것이 총 4개 있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네요. 66번입니다. 이거는 65번에서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고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이 뭐로 바뀔 거냐면 얘는 1이 될 거고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라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에다가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마이너스 1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2 플러스 2 루트 3의 i의 마이너스 1 얘를 계산하면 1 플러스 2 루트 3의 i가 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3이 됩니다. 67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스타일이죠. Z 켤레에 대한 요 실수 조건, 요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거냐? Z랑 Z 켤레가 같다는 의미가 어떤 걸 나타내느냐면 Z가 실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Z 켤레랑 Z 켤레 더하기 3이 곱해져 있는데 이 값이 실수래요. 그럼 이것의 켤레인 값도 실수가 될 거고 그 두 개의 값은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Z-Z 켤레 Z 더하기 Z 켤레 더하기 3은 0입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요. 조건에서 A, B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자, 얘가 0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질에 의해서 B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B가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성립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Z 더하기 Z 켤레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기억과 니은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벌써.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디귿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때만 A 더하기 BI를 쓸 겁니다. 그래서 Z가 A 더하기 BI이니까 Z 켤레는 A 마이너스 BI가 되죠. 그래서 이 A가 마이너스 3이 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은 Z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BI가 될 거고 Z 켤레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BI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Z랑 Z 켤레의 곱은 4분의 9에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B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B제곱은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물은 4분의 9보다 클 수밖에 없겠네요. 68번 문제입니다.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1 더하기 Z제곱분의 Z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Z 켤레 제곱분의 Z 켤레랑 같은 결과물을 얻을 거고요. 자, 얘를 정리해 주시면 Z 더하기 Z 켤레 제곱 Z 켤레 더하기 Z 켤레 Z의 제곱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를 해 보시면 Z-Z 켤레랑 1-ZZ 켤레는 0입니다. 이렇게 될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 Z랑 Z 켤레가 같던지 또는 ZZ 켤레가 1이던지.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실수가 아닌 복수수 그랬으니까 이 값은 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ZZ 켤레의 곱이 1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1 더하기 Z는 Z제곱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요. 자,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는 여기가 제곱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것을 쓸 거냐? 이 값을 이용할 겁니다. 이 값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Z 켤레를 곱할 거예요. Z 켤레를 곱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Z 켤레 더하기 1이 될 거고 여기는 Z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제 Z 켤레 더하기 1분의 Z 얘가 Z 더하기 1분의 Z 켤레랑 같을 거고 자, 얘를 정리해 주시면 Z-Z 켤레랑
z 더하기 z 켤레 더하기 1이 0입니다. 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값은 0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z 더하기 z 켤레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z-1하고 z 켤레 마이너스 1에 대한 값을 구하라는 거였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해서 3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주어진 정보를 그냥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z제곱이 5 플러스 12i인데요. z세제곱이 있고 분수가 있으니까 이 값을 z로 나누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z제곱 마이너스 5는 12i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시면 z 4제곱 마이너스 10z제곱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고 넘기시면 169는 0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식을 양변을 z로 나눠주시면 z세제곱 마이너스 10z 더하기 z분의 169가 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주어진 식을 보시면 z세제곱 마이너스 10z 더하기 z분의 195잖아요. 그러면 얘는 z세제곱 마이너스 10z 더하기 z분의 169에다가 더하기 z분의 26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고 요 값이 앞에서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z분의 26을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z를 구해내면 되는데 z를 뭐 m 더하기 ni라고 놓으시면 z제곱은 m제곱 더하기 m제곱 빼기 n제곱일 거고 더하기 2mn의 i입니다. 이렇게 될 건데요. 이 값이 5라고 했고요. 요 값이 1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mn이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여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자연수인 그죠? 실수분과 허수분이 자연수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걸 만족하는 mn 값을 구해보시면 m 값이 3이고 n 값이 2가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시면 3 플러스 2i 분의 26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6 마이너스 4i가 됩니다. 그래서 A는 6이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71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기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베타 켤레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알파 켤레랑 베타랑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알파 곱하기 알파 켤레가 돼서 얘는 실수가 되죠. 자, 요게 실수가 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알파를 a 더하기 bi라고 두시면 알파 켤레는 a-bi가 되죠. 그러니까 알파랑 알파 켤레를 곱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되죠. 자, 니은 알파랑 알파 켤레의 값이 1이래요. 자, 그러면 알파 켤레는 알파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보시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알파 더하기 알파 켤레가 될 거고요. 자, 이 값은 실수가 되죠. 자, 디귿은요. 알파 베타가 0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가정으로 알파가 0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자, 알파가 0이 아니면 양변을 알파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베타가 0이 나오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베타가 0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알파가 0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또는 베타는 0이다는 참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리을입니다. 자, 리을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0이라고 했는데 자, 이때 발레가 존재를 하죠. 이 문제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파를 1로 두시고 베타를 i로 두시면 이 값은 둘 다 0이 아니지만 더하면 0이 되니까 리을은 틀린 게 되겠죠. (72번) 문제입니다. 절대값도 있고 제곱도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떤 성질을 이용을 할 거냐면요. 절대값 x를 제곱을 하면 x제곱과 똑같습니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절대값 2x-5의 전체 제곱입니다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t를 이제 절대값 2x-5라고 가정을 하면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얘를 풀어내시면 t가 2거나 또는 t가 3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제일 먼저 t가 2라는 것은 절대값 2x-5가 2라는 소리니까 2x-5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를 풀어주시면 x는 2분의 7이거나 또는 2분의 3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t가 3이라는 소리는 절대값 2x-5가 3이라는 소리니까 2x-5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자, 이때 x는 4가 되거나 또는 x는 1이 될 겁니다. 자, 7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정보가 두 개가 있는데요. K값에 관계없이 라는 멘트가 있어요. 자, 이 말은 이제 K에 가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K가 있는 부분과 K가 없는 부분이 0이 되고 그때 각각이 0이 돼야 됩니다. 이거고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하면 판별식 D가 0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것을 먼저 쓰느냐 라는 건데 중근을 먼저 쓰셔야 합니다. 왜냐? 중근이라는 것을 쓰려면 판별식을 쓰려면 2차 형태여야 되는 거잖아요. 요 항등식 조건을 먼저 쓰시게 된다면 2차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실 수 없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이용을 하시면 k 플러스 m에다가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의 n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이제 k에 관한 항등식 형태로 정리를 해보시면 얘는 m제곱 마이너스 2mk 더하기 4k 마이너스 2n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얘를 k가 있는 부분은 2m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k가 없는 부분은 m제곱 마이너스 2n은 0이 되도록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0이 돼야 되고 이 부분도 0이 돼야 해서 m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때 n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m 더하기 n의 값은 0이 될 겁니다. 자,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찾는 75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입니다. 알파 베타가 1입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하고 베타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얘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이용을 해서 바로 찾아내셔도 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얘를 더해서 합하고 곱을 찾는 게 편한지 얘를 정리를 먼저 한번 하는 게 편한지를 생각을 하실 건데요. 정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근의 성질에 의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1은 0이죠. 그럼 알파 제곱이 뭐가 될 거냐면 4알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베타분의 1이 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이라는 게 4알파 마이너스 1에서 더하기 알파가 돼서 5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이라는 것은 5베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값은 두 근이 5알파 마이너스 1하고 5베타 마이너스 1인 2차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합은 5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돼서 5 곱하기 4 마이너스 2 해서 18. 두 근의 곱은
25에다가 알파 베타 마이너스 5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25, 여기 5, 4, 20, 그 다음에 1이 돼서 여기는 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A 값은 얼마가 될 거냐? 마이너스 18이 될 거고, B 값은 6이 돼서 A 더하기 B 값은 마이너스 12가 될 겁니다. 자, 7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출제율이 굉장히 높고요. 작년에 나왔다 하더라도 올해도 또 다른 식으로 편형되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풀어내실 수 있어야 해요. 자, 근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근각계수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1입니다. 그 다음 근의 성질에 의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고요.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도 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요 조건이 나오면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지만 곱셈공식 때문에 x제곱이 1입니다까지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식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에다가 f의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은 항상 이걸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알파만 쓰든지 베타만 쓰든지. 됐어요? 둘 중에 하나로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정리하는 게 편할지는 주어진 조건들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베타가 알파분의 1로 쓸 수 있고요. 알파 제곱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어떻게 쓸 거냐면 알파분의 1에 f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될 거고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1 넘기시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는 fx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한 문자가 와야 되잖아요. 여기가 한 문자가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대신에 누굴 집어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이 뭐로 바뀌냐면 여기는 f 알파로 바뀔 거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알파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면 f 베타도 2 베타 플러스 2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했을 때 알파하고 베타가 뭐가 된다? 두 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fx가 지금 개수가 1인 이참수 형태네요. 그러니까 fx-2x-2는 바로 그냥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fx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어서 p 더하기 2q는 9가 되겠네요. 자, 78번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이라는 것에 대한 성질을 쓸 거예요. 자, F알파가 근이라고 하면 0이 될 거고, F베타도 근이라고 하면 이제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8이라고 정보가 하나 주어져 있는 거고요. 우리는 F에다가 6x-7의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봤을 때, 자, 이것의 두 근을 x1하고 x2라고 할게요. 그럼 근의 성질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 6x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하면 0이 될 거고요. f에다가 6에다가 x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를 하면 또 0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생각하기 편하게 조금 할게요. 자, fx는 0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만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게요. 그러면 fx에 만일 마이너스 4를 한다고 했을 때 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가지고 만일 두 근의 합을 구한다고 한다면 얘는 개수가 a하고 b를 이용을 해서 합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성질을 이용을 해 주시면, 자, f의 6x-7-4는 0의 두 근의 합이랑
f의 6x-7을 0의 두 근의 합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 6에다가 x1-7이라는 것을 알파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6에다가 x2-7이라는 것은 베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알파를 집어넣어서 0이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어서 0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 집어넣어서 0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x1은 6분의 알파 더하기 7이 될 거고요. x2는 6분의 베타 더하기 7이 될 겁니다. 그래서 x1 더하기 x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근의 합이니까 6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4가 될 거고, 그럼 얘는 6분의 22가 돼서 3분의 1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79번 문제입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이고요. 자, 요거 풀이는 조금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써주실 수 있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 다음에 근의 성질을 이용을 해보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가 0이고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4가 0입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이라는 놈은 자, 요식을 엿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 보시면 알파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바뀔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6은 베타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정리가 다 된 건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보세요. 자, 요거를 잘 보시면 알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베타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베타고 얘는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베타 분의 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분의 알파 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마지막 8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고요. 알파, 베타는 6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6은 0이네요. 근데 여기 봤더니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될 건가? 이건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가 마이너스 6이죠. 자, 이걸 가지고 알파를 곱하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6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주어진 식은 뭐로 바뀔 거냐면 마이너스 6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6 베타 이렇게 바뀔 거고, 마이너스 6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에 플러스 알파 베타라는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에 곱하기 4 더하기 6 해서 마이너스 18입니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